자, 서초동 정의역할 서초동 완투펀치 윤석열. 네. 일단 조국서부터 시작하면 조국은 좀 이미 민정수석 됐고 네. 그다음 검찰 개혁이 지금 시작되는데 윤석열 하고 윤석열한테 뭘 지시했어요? 뭘 다시 들여다봐라 그랬잖아요. 아, 윤석열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건 지시는 안 아니고요. 듣고. 예, 그건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한 예. 이유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 국정농단 사건의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공소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사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앙지검장이 어느 위치인지 도대체 예. 윤석열 검사의 지위는 뭔지 기사를 쓰는데 기자들이 잘 이해하고 쓰는 거죠.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아는데 예. 그게 보는 시청자나 독자 청취자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 죽겠어요. 예. 검사의 직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 검찰청법에는 세 종류의 직급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또 검사는 검찰관하고 고등검찰관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으로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행 현재 법은. 직책은? 네. 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상 표현하기를 대검찰청 검사에 준하는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 검사.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직급이 있는 것이 이제 평검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수사를 직접 하는 평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청의 2인제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장보다 차장이 높다는 게 이제 검찰의 특징이고요. 차장검사 예. 위에 부장검사. 아니요, 아니야.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예.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다. 예, 청의 2인자다. 오호. 그다음에 차장 위에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예. 근데 그 위에 검사장이라 이제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개급 정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네요. 예, 검찰총장 현실적으로. 제일 대장. 네. 두 번째 검사장. 네. 2등이 차장. 예. 그다음 부장, 평검사.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역임을 했고요. 예. 이게 부장급은 아니고 차장급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예. 부장 중에서도 높은 차. 예, 연수를 따지자면.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원 23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수별 인사에 의해서는 지금 22기까지 검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딱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참 대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2기. 예, 23기. 23기.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검장급이 아니라 고검장급으로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군대 계급책으로 치자면 지검장급을 별 2이라고 한다면 예. 고검장급 별 3인 자리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별 2로 낮추고 대령급에 있던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오, 그럼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물론 직급을 낮추고 한 인사긴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3칸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수별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자 23기가 과거 별 3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별 3자리도 안 되는 자리에 있던 23기 이상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22기, 21기. 까지도. 예. 예. 그러니까 별 3자리에 있는 그 선배들도 다 나가야 되지만 어허. 그 자리에 못 미치는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도 다 나가야 당연하죠.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모양 하면서 빠지는 이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떨었고 지금도 떨고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속 인사로 그 공석이 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예.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인사는 또 과거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예. 기수에 맞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보다 한 기수 느린 사람으로.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는 않나 보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 사납겠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검찰국장,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을 시킨 사람이 예. 그 기수에서 한 명을 시킨다면 누구를 시킬래? 그러면 다 그 사람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초에이스. 네네. 그리고 우병우 라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치쇼에서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변호사를 부를래? 그럼 이지아 최강호. 그거하고 좀 다른 우리가 거. 변호사 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적재적소의 인사 내지는 능력이
능력이 검증된 인정받는 내부에서도 이런 예.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거 우리를 진짜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구나. 예. 이런 두려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뱃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요럴 때는 23기로 해갖고 정신사납게 했다가 예. 그다음 정상적인 인사로 또 갔다가 예. 뭐지 이게? 예. 전문용어로 이게 목미?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예. 만약에 이 기수대로 윤석열 검사장, 지검장 외에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면 이 검사장 창고 대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나가셔서 영업하기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요. 네, 한 명 한 기존 명 변호사 업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업할 때 예. 보통 개업할 때 저 정보를 다 수집해요. 예. 매몰되지 마세요. 저 포인트 아니에요. 수도권 내에서 검사 중에 예. 자기와 같은 동급이 몇 명 나오는지를 정보를 다 파악해서 타이밍을 잡죠. 보통. 네. 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인 장면이 윤석열 지검장이 출근할 때 예. 노승권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배 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할까? 마중 나가서 문을 깍듯이, 열어주잖아.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가면서 이분들도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아니 노승건 1차장이 몇 개예요? 21기. 21개예요. 두 기수 위야. 근데 예. 문을 열어주잖아요. 뭐 나이로 보면 5살 예. 아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고지열 기자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문을 공장에서는 열어주세요. 나이 의미 없어요. 다 기수, 기수. 문화에 어.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노성건 1차장은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술 파티.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의 대표적인 예.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예. 불과 며칠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죠. 아 돈봉투 술 파티. 예. 아니 고전에 고전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노승건. 예. 그래 빨리 문을 열어주자. 그래가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금방 아는 거죠. 그 원래가 이거 그 검사장이 오면 그까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1, 2, 3, 3차장이 다 고열해서. 나와서 예. 오. 내리자마자 폴더에 90도로 인사. 암수하면서 인사를 했던 아니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재화 최강호한테 전화가 빗발치잖아. 여기가 실세다. 자, 이 샵 1035 저희가 오늘 검찰 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299님 검찰이랑 군대랑 비슷하군요. 군대를 예를 든 거고요. 비슷하죠. 이 직급이라고 하는 게 0928님. 0928님 이거 그 전화번호 저거 은근히 맞는데 제가 1983년 9월 28일 날 구속됐어요. 0928님. 그래서 제 모든 비밀번호 5928입니다. 구속된 9월 28일을 감탄하면서 5928. 아침부터 뉴스 보고 있는데 전라고의 자랑 최강훈 변호사님이랑 이재 변호사님 고지열 기자 고퀄의 게스트 나오신 거 보고 보는 라디오로 자꾸 시선이 가네요. 검찰 개혁 때는 제대로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이요. 자, 윤석열 검사장 얘기했는데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흥신소 서초동 정의의 칼 완투펀치 이재하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고재열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894님 여러분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택시기사님들 그다음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직장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주시면요 함께 환호 지를 수 있는 게이타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6894님 이 시간대 정치쇼 처음 들어봐요. 크크 완전 재미있습니다. 크크 근데 누구세요들 크크 웬 듣보잡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팩트 돌직구 폭행 시원하네요. 매일 듣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어둠에서 나타난 사나이같이 검은 피부를 하고 있는 분은 이재하 변호사, 좌측에 눈이 부리부리한 분은 최강욱 변호사, 저쪽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는 분은 고재열 기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3357님 봉도사님 이분도 일주일에 2번씩 나오면 안 돼요. 논평이 너무 좋아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이분들도 변론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출연료 많이 주라고 변론하는 것보다 더 주라고. 안지현님 진짜 그놈의 기수가 뭔지.
그런 검찰 구조 자체가 적편해요. 실질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검찰 기능 개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하기 전에 박균택 그다음에 이금노 봉욱 잠깐만 소개해주고 기수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사를 한 의미 박균택 검찰국장. 네. 전임자가 안태근 검찰국장이죠. 예. 검찰국장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빅4 중에 빅2를 꼽으라 빅2. 그러면 예,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다. 근데 검찰국장은 그 검찰의 예산과 인사, 그다음에 수사에 관한 모든 자료, 또 수사에 관한 지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라서 좀 막강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박균택 검사장이 갔는데요. 대검 형사부장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태근 국장이 그분들이 이제 검찰 기수로는 20기였고 예, 박균택 안태근. 국장은 예, 다음 기수는 21기가 지금 검찰국장을 간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뭐 그런 기수별 따지는 인사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과거 문법대로 이제 간 건데 예. 이게 박균택 검사장의 특징은 그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예. 과거 이제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호남 출신 검사장을 검찰국장을 시켰다고 하죠. 11년 만이라고 그죠? 예, 예. 그때 검찰국장 누구였었죠? 문성우 씨. 정성우라고 예. 했어요. 문성우. 문성우. 예. 예. 이분이 한 뒤로 이제 계속 호남 출신은 여기서 배제하다가 그러니까 요직에다가 호남 출신을 갖다 놓기에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박균택 검찰국장이 임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에 이제 이금노 인천지검장이 갔는데 이분은 이제 20기입니다. 20기. 예. 이지아 앞에- 변호사 대학 한 해 후배. 예. 예. 그 앞에 이제 이창재 차관이 19기였거든요. 예. 여기도 한 기수 뒷사람을 보낸 겁니다. 정상적으로 간 거네. 예, 그렇습니다. 다 정상적이에요. 예. 이금노 검사장은 이제 공안, 기획 뭐 이게 이제 전문 분야인데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슨 공안 검사의 그 이미지보다는 그 행정을 처리하는 기획 검사.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뭐 예.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 뭐 그리고 특별히 욕심을 그렇게 막 내비치고 드러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무난한 인사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검 차장이 예. 19기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을 임명을 했는데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 네. 차관을 갈 거냐, 대검 차장을 갈 거냐. 그럼 네. 대검 차장으로 간다. 예. 그것도 대검 차장이 실질적으로 내부 인식적 기수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권한도 더 많고. 예, 수사를 통과하니까. 네.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기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법무부가 상급기관이고 분명히. 이게 외청인데. 예, 그렇습니다. 오호.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데도 불구하고 2인자는 외청의 2인자가 더 높다. 어. 높게 쳐준다. 근데 이번에도 이분이 독특한 게 예.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봉욱. 이름에 안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지 그래서. 아, 그래요? 이 세 명의 예. 인사의 특징은 박근혜 정부 때 뭐 정치적 사건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다. 이른바 정치 검사 아니다. 정치 검사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봉욱 있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하고 대학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예요. 19기. 예. 오호. 근데 둘이 전혀 친하지 않은 스타일이죠. 아. 결이 다르다. 예, 예. 시세말로. 예. 예. 오. 그 박균택 검찰국장으로 그 임명한 의미는 지금 우병우 라인이 이제 검찰 인사를 다 장악을 해서 예. 자기 가까운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요직에 다 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주류의 교체다. 예. 일반 평범한 검사들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들 또 요직에 갈 가능성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간에 예. 검찰국장은 전체 인사를 쥐고 있잖아요. 예. 인사를 쥐고 있고 검찰국장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예. 검찰국장을 좌파 라인으로 딱 잡고 있으면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통하지 않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통솔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는 주로 TK가 장악하던 자리였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 분 말고 우리 일부 재방송 한 번만 할게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막힌 비유 같아서 왜냐하면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한테 이제 확 들어오는 비유였는데 예. 도대체 윤석열 이 검사 중앙지검장 임명이 뭔가 했더니 연대장 말년 그러니까 대령으로서 연대장을 아주 이렇게 요직 연대장을 했는데 그 뒤로 국정원 대권 사건 수사 이후로 계속 이렇게 그냥 말년 연대장으로
외직을 전전하다가 예. 갑자기 별 하나, 별 둘 거쳐서 별 셋이 하던 군단장 자리에 예,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사단장 자리로 좀 격하긴 했지만 연대장인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다가 예, 그런 셈이죠. 예. 그런 말년 대령에서 갑자기 이제 군단장 자리로 갔다. 쓰리스타. 그 비유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기수 따지고 이런 것은 검찰의 관료주의적 문화의 그 소산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번 인사는 또 윤석열 그 검사장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인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특수부 수사 예.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건 특수부 수사에 국민에 부합하는 수사를 해왔고 더군다나 정권에 밑비어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를 했었는데 정권에 밑비어서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잖아요. 네. 한직으로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뭐 좌천됐다고요? 좌천을 옛날에는 귀양 보냈다 네. 그러잖아요. 예. 사실상 귀양 갔다가 온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로 인사를 계속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지금 검사. 현재는 5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네.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 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에 보면 예. 전형적인 국민 검사다. 아하. 국민의 입장에서 예. 정권의 입장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죠. 그 검찰의 기수 문화는 저는 그거 자체가 적폐라고 봅니다. 예. 이게 왜 적폐냐면 언론사에 만약에 언론사에도 비슷한 문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수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수 문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사 동일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명 하복 구조를 그렇죠.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선 검찰의 수사를 그 수사에 대한 판단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검찰총장이 그다음에 검사장이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자율성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기수 문화의 어떤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수 문화 자체가 적폐다. 그렇게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신현우님 진짜 검찰 개혁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관 및 시스템 개혁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되면요. 지금 이 라인에 있는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바로 대권 주자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쉴 때 그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게 엿들어오셨나? 촉이 있네. 권지현님 실검의 재판 얘기가 또 있어서 라디오 켰는데 역시나 정치쇼에서 얘기하시네요. 자주 듣고 있어요. 회사에서 몰래 크크. 요즘처럼 정치 기사가 재밌던 적이 없었던 듯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훌륭해요. 우리가 얘기해서 실검 재판 얘기했던 게 아니라 재판 얘기가 실검이 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택형 9944님. 검사는 일반 기업과 다르게 왜 부장보다 차장이 더 높은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검사장 다음이라고 차장이고요. 그렇죠.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부부장. 예. 부부장 검사. 예. 자,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옷 벗으려고 서울지검장 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 예.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인사를 보면서는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막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공포에 떨었었는데 이제 후속 인사들을 보면서는 이금노, 봉욱. 예, 봉욱 그다음에 박균택까지. 박균택까지. 예. 아. 이거는 이제 기수대로 가는 인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다 날리지는 않는 모양이다라는 안도감이 일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내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짚어내는 인사를 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누가 인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하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좀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로는 검찰이 소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소위 검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맞아. 2003년하고 비교를 좀 해줘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때 이제 무슨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한 이후에도 예. 뭐 연판장을 돌리고 기수별로 모이고 또 청별로 모이고 평검사 회의를 한다. 무슨 건의문 형식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런 식의 막 집단 행동을 보였거든요. 이른바 항명.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 이번 기회에 소위 그 권력에 줄대 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들은 정리돼야 된다라는 나름의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긴 것 같고. 예.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고개 쳐들고 헛짓했다가는 한 방에 가겠구나 이런 걱정도 예.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로지 지금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느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 승진은 빨라질까 늦어질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딱 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역시 인사를 한 사람이 예. 정말로 그런 점까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지금 딱딱딱딱 짚었다. 분산을 다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요 며칠간 전화 많이 받았죠. 예, 전화도 실세인데. 많이 받고 검사들도 좀 많이 만났었는데 예. 재밌는 현상이 그 제3자가 저 사람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네, 전부 야, 아니래. 우병우 라인들은 이제 버티기 힘들 거라 그러는데 나는 우병우 라인이 아니라고 나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네. 돈봉투 사건의 돈봉투가 아니라 그 돈봉투와 술판의 주인공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예. 안태근 전 검찰국장 예. 심정이 무슨 심정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예. 자기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그 다음날 뭐 또 안태근 아니 이영렬과 노승권 노선과 분당에서 술 취하고 우병우 라인 핵심 라인은 술 먹고 막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술 안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밤중에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3개 달고 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계급장 확 뜯어버리더니 별 하나만 달아주고 예. 너 이제 저기 가가지고 조사받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거든. 대기발령. 예, 안태근 같은 경우는 3개는 아니고 별 2 정도 됐는데 예. 그걸 한 번에 확 뜯어버린 거예요. 복도에다 책상 놔두고 대기발령. 그렇죠. 저기 가가지고 지금 모니터도 없는 책상 하나 주고 예. 너 딴짓하면 더 처벌 받아 이렇게 아니,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럴 때 그럼 검찰 내부 그 사정 감찰 이쪽에서 예. 술 먹고 행실 불량하다고 풍기불량으로 또 걸어버려. 아니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조사를 하면은 그 무슨 에쿠스 타고 온 사업가들이 술 사주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걸 이게 악착같이.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얻어먹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검찰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법무부에 검찰관이 있거든요. 예. 감찰관. 감찰관이 예.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나자마자 바로에 감찰이 착수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한 식구니까 미적미적거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감찰 지시를 했겠어요. 예. 네. 처음 지시했는데 안 움직였잖아요. 수장이 없다 그러면서. 예. 지시하자마자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말씀하기 전에 자신들이 나서서 그 내부 그 조사를 해야 되죠. 예. 이거를 이제 감찰 개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선 조사를 해야 아니 되는데. 이재 변호사님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처음에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정윤회 거는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조국 그 수석이 조국 얘기했. 수석한테 예. 예, 조국 수석한테 지시를 지시했고 했는데. 그다음 에 돈봉투하고 술판 났을 때 예. 감찰 지시를 했는데 예. 법무부 수장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안 움직였어요 감찰관이. 그 당일날은 안 움직이고 그 다음 날 네. 그 대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긴급 함께. 회의에 들어갔죠. 22명을 꾸리면서. 예, 그런데 정윤회 문건 지시를 할 때는 오히려 대들었죠. 네. 아, 정윤회 문건에서는 최순실이 최순실은 없었다. 없었고 최순실이 정윤회 남편이 그 부인인데 예. 불편한 관계다. 그 내용밖에 없었다. 이렇게 오히려 대들었죠. 유상범 예. 창원지검장입니다. 예. 그 창원지검장이 예. 네,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정면 승부는 이 정부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수사를 또 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가장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반항이겠지만 그것부터 아니면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정치권 수사 뭐 재판에 걸려 있는 홍준표 후보 관련 수사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연판장이든 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라인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지만 이분들이 의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이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그런 집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 2015년 초부터 이렇게 그런 긴급하게 형성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뭐 하나회처럼 그런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조직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뭐 보수 수구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지원 사격을 하거나 예. 아니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국민을 가르는 어떤 정치 투쟁을 해줄 것이냐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기대하기 힘들고 본인이 나섰다가 모난돌이 정맞는 그런 그 국면이어서 다 개인 사업자 됐다니까 이제. 문재인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가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그 정권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때는 당위의 입장에서 사실은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는 한나라당의 찻대기 때문에 대선 정치 자금을 안대희 중수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예. 이야기예요.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에서 출발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타이밍을 봐야 국민들의 된다. 그 요구라든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예. 그때 바로 매스를 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매스를 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럼 예. 분당에서 예. 이영렬, 예. 노승원 술 마신 게 오늘 지금 화요일이거든 23일. 예. 월요일 밤에 마신 건 아니잖아. 어제 보도 나왔으니까. 예. 대구나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일요일 날 마셨을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마셨을까? 마시고 월요일 날 하루 휴가를 냈다 그러죠. 예. 출근 안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지금 법무부 감찰관이에요? 감찰반이에요? 감찰관. 감찰관에게 네. 우리가 방송에서 지시를 해 이제 그날 누가 술을 샀으며 무슨 이유로 돈은 누가 냈으며 예. 이게 당장 감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열대 맞고 마지막 한 대 때렸다가 진짜 더 아파요. 그날은 저는 뭐 주말에 그날은 자기들이 예. 신세 한탄하면서 마셨을 거고요. 돈을 누가 냈냐? 아니 그보다는 4월 그 21일 예. 21일 봉투 만찬 부분은 거의 범죄거든요. 아니 그거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 별책부락으로 또 해야 된다니까. 자기들끼리 마신 거 근데 마신 뭐 것까지 에코스 타고 온 사람 술값 냈다. 네, 그 사진에는 에쿠스 타고 온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하고 뭐 같이 있었던 사람 2명 있었죠. 예. 노승원 차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영렬 검사장만 술이 같이 있었던 만취가 것 같고. 됐죠. 예, 예.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스폰.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스폰서. 촉이 있잖아요. 예? 스폰서 스폰서. 그분들 조사해야 돼요. 예. 3만 원 넘어가면 김영란법. 김영란법 1호 누가 걸리냐가 관심이거든. 인지수사 1호로. 예, 인지수사 1호 검찰관. 자, 법무부 검찰관 방송 잘 듣고 계시죠? 바로 감찰 착수하세요. 이경신님 해석이 속 시원하네요. 서명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네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34님 오늘 나오신 분들 소주 한잔 같이 하고픈 분들이네요. 정치쇼 정모기획은 없네요. 힘내세요 인천시민. 자, 이자 변호사는 장이 안 좋아서 술 많이 안 드시고요. 최광욱 변호사는 아예 술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마실 거 제가 혼자 마셔서 저는 3인분 마십니다. 고재열 기자는 1인분 그냥 드시고. 낮술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80님 봉도사님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물려있는 게 많아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결국 힘들지 않을까? 이거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건지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렇죠. 저게 이제 물려 있는 게 많아서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검사들은 예.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위로 많이 삼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른바 사위족. 예, 예. 혼맥이나 무슨 인맥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그간의 어떤 막강한 힘 때문에 정치권도 사실은 검찰을 보면은 주저주저 하는 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검찰은 또 결국은 법으로 이게 이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하는 게 거의 뭐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로비를 했고 그걸 매번 성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일들은 그냥 어떤 그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그 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공분이 모인 지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국민이 검찰이 무슨 짓을 했고 뭐를 나쁘게 했고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이게 정의를 지금 저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끼리끼리들은 또 모여가지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돈 봉투 주고받으면서 술 먹은 거. 그리고 이거는 온 국민의 공분의 대상 우병우. 예. 거기다가 우병우는 왜 봐주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겹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뭐 저항을 한다거나 딴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수처가 됐던 뭐 수사권 조정이 됐던 이게 법이 다 통과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관심은 계속 놓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야 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또 국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법사위에 예. 검찰 출신들이 과거 여당인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쪽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항상 법안을 내면은 반대하거든요. 예. 자, 0049님 주부인데요. 정치쇼 듣다 보면 정치를 이해하고 오래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정도사님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자, 주부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요. 무슨 장점이 또 있냐면 남편분과 정치 얘기하시면서 부부 금슬이 좋아집니다. 자, 1009님, 1009님 정치쇼의 파격 인사. 서초동 정의의 칼창 다 좋아요. 화요일도 정치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앞으로도 계속 나와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Don't worry, 비봉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예. 윤석열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예.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윤석열 이야기를 해요? 아, 그게 검찰 개혁으로 가는 검찰 길입니다. 개혁 그 예, 구체적인 사안들. 검찰 개혁은 일단 이제 법률로서 할 수 있는 거,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우선은 일단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없이 할수 있는 다음 거는 시간은 법률 개정. 그동안 이씨. 정치권하고 결탁해서 예. 수사를 망친 이른바 정치 검찰을 솎아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냥 솎아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감찰을 해서 비리가 연루되지면 징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경사 사건이 되지면 기소를 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치 검찰을 솎아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청이 그 법무부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검사들의 그 이 법무부 장악 예. 이 부분을 사실은 정상화 시켜놔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고유 기능만 하도록 하고 법무부가 감시 감독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원칙적 차원이고요. 자, 우병우 사건 재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국민들 관심이 제일 모여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 과거 빌딩 매매, 처갓집 빌딩 매매와 관련해서 넥슨 쪽에서 우병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덮었다. 예, 검찰이 덮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아하. 그다음에 그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지금 이제 소위 문고리 3인방 중에 두 분. 그러네. 이재만 안봉근 여기는 어휴, 지금 좀 잠이 수사가 벌쩍 깨네.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을 갈 때부터 왜 청와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잖아요. 그 문고리 3인방하고 되게 가깝게 잘 지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또 조사하다 보면 우병우 씨와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과거에 또 이제 특검에서 넘겨줬는데도 검찰이 안 하고 덮었다라고 지금 의심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세월호 조사. 네.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이상은 예, 속속들이 확실히 파헤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1부 2부 내리한 서초동 정의의 칼 이재와 최강욱 고재열 기자님 함께 하셨고요. 이수영님 세 분 계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김윤선님 프리한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퐁패밀리와 함께 쭉. 자,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그 정치쇼에서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변호사를 부를래? 그럼 이재와 최강욱. 아이, 그거하고 좀 다른 우리가 거. 변호사 2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적재적소의 인사 내지는 능력이 검증된 인정받는 내부에서도 이런 예.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거 우리를 진짜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구나. 예. 이런 두려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뱃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요럴 때는 23기로 해갖고 정신사납게 했다가 예. 그다음 정상적인 인사로 또 갔다가 예. 뭐지 이게? 예. 전문용어로 이게 목미?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예. 만약에 이 기수대로 윤석열 검사장, 지검장 외에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면 이 검사장 창고 대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나가셔서 영업하기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요. 네, 한 명 한 기존 명. 변호사 업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업할 때 예. 보통 개업할 때 정보를 다 수집해요. 예. 매몰되지 마세요. 저거 포인트 아니에요. 수도권 내에서 검사 중에 예. 자기가 같은 동급이 몇 명 나오는지를 정보를 다 파악해서 타이밍을 잡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잡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인 장면이 윤석열 지검장이 출근할 때 예. 노승권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배 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마중 나가서 문을 깍듯이, 열어주잖아.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가면서 이분들도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아니 노승건 1차장이 몇 개예요? 21기. 21개예요. 2기수 위야. 근데 예. 문을 열어주잖아요. 나이로 보면 5살 예. 아래니까. 아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 끝나고 나는데 고지열 기자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문을 공장에서는 열어주세요. 나이 의미 없어요. 다 기수, 기수. 문화에 어.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노성건 1차장은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 그렇죠. 술 파티.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의 대표적인 예.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예. 불과 며칠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죠. 아 돈봉투 술 파티. 예. 아니 고전에 고전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노승건. 예. 그래 빨리 문을 열어주자. 그래가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금방 아는 거죠. 그 원래가 그 검사장이 오면 그까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1, 2, 3, 3차장이 다 고열해서. 나와서 예. 오. 내리자마자 폴더에 90도로 인사. 암수하면서 인사를 했던 아니 거예요. 세상 천재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재화 최강호한테 전화가 빗발치잖아. 여기가 실세다. 자, 샵 1035 저희가 오늘 검찰 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299님 검찰이랑 군대랑 비슷하군요. 군대를 예를 든 거고요. 비슷하죠. 이 직급이라고 하는 게 0928님. 0928님 이거 그 전화번호 저거 은근히 맞는데 제가 1983년 9월 28일 날 구속됐어요. 0928님. 그 제 모든 비밀번호 5928입니다. 구속된 9월 28일을 감탄하면서 5928. 아침부터 뉴스 보고 있는데 전라고의 자랑 최강훈 변호사님이랑 이재 변호사님 고지열 기자 고퀄의 게스트 나오신 거 보고 보는 라디오로 자꾸 시선이 가네요. 검찰 개혁되는 제대로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이요. 자, 윤석열 검사장 얘기했는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흥신소 서초동 정의의 칼 완투펀치 이재하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고재열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6894님 여러분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택시기사님들 그다음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직장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주시면요 함께 환호 지를 수 있는 게이트하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6894님 이 시간대 정치쇼 처음 들어봐요. 크크 완전 재미있습니다. 크크 근데 누구세요들 크크 웬 듣보잡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팩트 돌직구 폭행 시원하네요. 매일 듣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어둠에서 나타난 사나이같이 검은 피부를 하고 있는 분은 이재하 변호사, 좌측에 눈이 부리부리한 분은 최강욱 변호사, 저쪽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듯한 네. 두 번째 검사장, 네. 2등의 차장, 예. 그다음 부장, 평검사. 예.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도 역임을 했고요. 예. 이게 부장급은 아니고 차장급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예. 부장 중에서도 높은 차. 예, 연수를 따지자면. 근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원 23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수별 인사에 의해서는 지금 22기까지 검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장이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분대로 치면은 딱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참 대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22기. 예, 23기. 23기.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검장급이 아니라 고검장급으로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군대 계급책으로 치자면 지검장급을 별 2이라고 한다면 예. 고검장급 별 3인 자리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별 2로 낮추고 대령급에 있던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오, 그럼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물 직급을 낮추고 한 인사긴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3칸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수별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자 23기가 과거 별 3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별 3자리도 안 되는 자리에 있던 23기 이상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22기, 21기까지도. 예. 그러니까 별 3자리에 있는 그 선배들도 다 나가야 되지만 어허.
그 자리에 못 미치는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도 다 나가야 당연하죠.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모양 하면서 빠지는 이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떨었고 지금도 떨고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속 인사로 그 공석이 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 인사,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예.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인사는 또 과거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예. 기수에 맞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보다 한 기수 느린 사람으로.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는 않나 보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 사납겠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검찰국장,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을 시킨 사람이 예. 그 기수에서 한 명을 시킨다면 누구를 시킬래? 그러면 다 그 사람인 사람을 시킨 거예요. 이번에. 초에이스. 네네. 그리고 우병우 라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자 서초동 정의칼 서초동 완투펀치 윤석열. 네. 일단 조국서부터 시작하면 조국은 좀 이미 민정수석 됐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지금 시작되는데 윤석열 하고 윤석열한테 뭘 지시했어요? 뭘 다시 들여다봐라 그랬잖아요. 아, 윤석열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건 지시는 안 아니고요. 듣고. 예, 그건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한 예. 그 이유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죠, 기자들이.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 국정농단 사건의 보강 수사도 필요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가 공소유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사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앙지검장이 어느 위치인지 도대체 예. 윤석열 검사의 지위는 뭔지 기사를 쓰는데 기자들이 잘 이해하고 쓰는 거죠. 아,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하는데 예. 그게 보는 시청자나 독자 청취자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 죽겠어요. 예. 검사의 직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 검찰청법에는 세 종류의 직급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또 검사는 검찰관하고 고등검찰관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으로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행 현재 법은. 직책은? 네. 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상 표현하기를 대검찰청 검사에 준하는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 검사.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직급이 있는 것이 이제 평검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 수사를 직접 하는 평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 그 위에 차장검사. 차장검사는 청의 2인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장보다 차장이 높다는 게 이제 검찰의 특징이고요. 차장검사 예. 위에 부장검사. 아니요, 아니야.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아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예. 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2등이다. 예, 청의 2인자다. 오호. 그다음에 차장 위에가 이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예. 근데 그 위에 검사장이라 이제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개급 정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네요. 예, 검찰총장 현실적으로. 제일 대장. 눈빛이라고 있는 분은 고재열 기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3357님 봉도사님 이분들 일주일에 2번씩 나오면 안 돼요. 논평이 너무 좋아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아 이분들도 변론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출연료 많이 주라고 변론하는 것보다 더 주라고. 안지원님 진짜 그놈의 기수가 뭔지. 그런 검찰 구조 자체가 적편해요. 실질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검찰 기능 개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하기 전에 박균택 그다음에 이금노 봉우 잠깐만 소개해주고 기수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사를 한 의미 박균택 검찰국장. 예. 전임자가 안태근 검찰국장이죠. 예. 검찰국장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빅4 중에 빅2를 꼽으라 빅2. 그러면 예,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다. 근데 검찰국장은 그 검찰의 예산과 인사 그다음에 수사에 관한 모든 자료 또 수사에 관한 지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라서 좀 막강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박균택 검사장이 갔는데요. 대검 형사부장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태근 국장이 그분들이 이제 검찰 기수로는 20기였고 예, 박균택 안태근. 국장은 예, 다음 기수는 21기가 지금 검찰국장을 간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뭐 그런 기수별 따지는 인사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과거 문법대로 이제 간 건데 예. 이게 박균택 검사장의 특징은 그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예. 과거 이제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호남 출신 검사장을 검찰국장을 시켰다고 하죠. 11년 만이라고 그죠? 예, 예. 그때는 검찰국장 누구였었죠? 문성우 씨. 문성우라고 예. 했어요. 문성우. 문성우. 예. 예. 이분이 한 뒤로 이제 계속 호남 출신은 여기서 배제하다가 그 요직에다가 호남 출신을 갖다 놓기에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박균택 검찰국장이 임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에 이제 이금노 인천지검장이 갔는데 이분은 이제 20기입니다. 20개. 예. 이지아 앞에- 변호사 대학 한 해 후배. 예. 예. 그 앞에 이제 이창재 차관이 19기였거든요. 예. 여기도 한 기씩 뒷사람을 보낸 겁니다. 정상적으로 간 거네. 예, 그렇습니다. 다 정상적이에요. 예. 이금노 검사장은 이제 공안, 기획 뭐 이게 이제 전문 분야인데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슨 공안 검사의 그 이미지